네, 현재 시간 2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 배경에는 2차 전지 대장주들의 눈에 띄는 불꽃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실시간 특징주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흑자로 돌아서나 SKIT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업 흑자 전환 전망 때문에 오늘 좀 힘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매번 대장으로 혹은 딱 찌르면 바로 나오는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SKIT가 아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다시 돌아온 정은 앵커의 타임. 네. 요즘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네, 주가 이 정도까지 한 15%, 10% 좀 올랐습니다. 저점 네. 대비해서. 네, 사시겠습니까? 사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네. 저점에서 10에서 15% 정도라면 저는 네. 이제 드라이브 걸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시청자분께서 다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예, 마음의 결정을. 근데 일단 중요한 게 SKI 테크놀로지가 지난번부터 보여줬던 거는 작년 같은 경우 네. 좀 고난의 행군이었었죠.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재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들이 빠지다 보면은 거기서 적정한 가격을 못 올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나마 양극재는 견딘다고 하더라도 음극재부터 나오는 라인들 뭐 분리막 그리고 뭐 동박 알박 모두가 다 그랬었죠. 이쪽이 전해질까지 모두 다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분리막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이제 원자재 가격들 올라오면서 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그게 나온 변화와 함께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Q의 변화. 그래서 P는 좀 유동적인데 Q만 폭발적으로 살면은 또 괜찮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즘에 양극재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SK온 쪽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 조지아 1, 2공장 그리고 또 헝가리 2공장까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Q의 증가가 오히려 또 가격은 이제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쪽이고 그동안에 또 하나 고정비 부담이 좀 덜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폴란드 쪽에 2공장이 가동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일단 다시 안 되겠다. 좀 늦추자라는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정비가 조금 뒤로 밀린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올해 실적 괜찮겠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좀 올랐어요. 오르긴 네. 했어요. 이제 지금부터가 고민입니다. 네. 지금부터가 고민이다. 확실히 기대감에 여기까지 올랐으면 이제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줘야 될 텐데 사실 SKI 테크놀로지 앞에 SK가 붙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SK온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또 이 그렇죠. 종목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 네. 더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뒤처지고 있는 SK온이지만 그만큼 오를 만한 가능성도 제일 크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SK그룹이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뭐 그와 관련돼서 뭐 소재 관련된 기업 뭐 M&A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SK온의 수주 잔고가 뭐 200조가 넘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수주량도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과연 지금 그 진행 속도가 다른 그 업체에 비해서 좋을 거냐 나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후발주자에서 지금 대규모 공장을 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건설하고 있다라는 게 과연 그러면 이 수율이 과연 적정하게 잘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안 요인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3사가 지금 뭐 다 그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두 개 회사는 다 영업이익 흑자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적자에서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K온 자체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 이후에 아마 관련 종목도 조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SKIT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지금 그 분리막을 하고 있는 지금 상장 회사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WCP하고 지금 SKT
SK 아이테크놀로지인데요. 근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못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분리막을 투자해야 되겠다 싶으면 SK IT보다는 WC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지금 상황으로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일단 오늘 장에서는 안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좋은데 여기에 흑자 전환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라면은 이 삼성 SDI의 밸류 체인들이 최근에 좀 강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LG엔솔 밸류 체인은 작년에 한 번 또 불기둥을 쏟아냈고요. 네. 이번엔 SK온 밸류 체인들이 올라줄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SK온 계열은 올해 하반기 쪽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네. 워낙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배터리사들이 주가가 턴에서 강화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항상 흑자 전환이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 정도를 이번에 컨콜 보니까 올해는 양적인 성장, 내년에 흑자 전환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를 선반영하는 측면이면 하반기엔 좀 챙겨봐야겠다 싶은데 네. 지금은 별로 그냥 SK온 쪽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율이겠죠. 지금 거의 LG에너지 솔루션의 절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수율이 얼만큼 올라오느냐도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최근에 또 다 난리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그래도 앞으로 한 2025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쪽은 실리콘 음극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련된 쪽에서 물론 대주전자재료도 있겠지만 삼성 SDI하고 딱 공동 특허 가지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성과를 내는 회사 중에 하나가 MK전자입니다. 이런 종목도 좀 변화가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런 종목 좀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좀 다 좋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 좀 덜 간 종목들 아니면 새롭게 모멘텀 붙을 종목들 이런 거 찾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MK전자를 탑픽으로 또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일단 SK온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정말 시세가 분출되는 거는 하반기부터 시작일 것이다. 네. 조금 더 천천히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임순재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SK온 관련돼서는 하반기 쪽부터 관심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신 이제 SK온이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계속 장비를 지금 발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 업체의 SK온, 그러니까 SK온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아마 상반기 정도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톱텍이나 PNT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PNT도 또 대표적인 장비주죠. 네. 톱텍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실적 추정 밑돈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캐터필라 주가가 빠졌을 때 국내 기계주들의 하락이 눈에 띈다라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4분기 실적 컨센 하회 소식을 내놨거든요. 어닝 쇼크까지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실적 자체가 어닝 쇼크라기보다는 시장 예상치보다 못했다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적은 작년 매출 기준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3조 5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 이제 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706억을 기록을 하면서 6.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는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2%, 그다음에 특히 영업이익이 41%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실적이 부진한 이제 쇼크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관련돼서는 환율 관련된 부분에 하락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물류비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수익성을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중남미 지역에 지금 광산 관련된 개발 때문에 관련된 이제 설비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이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북미 시장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현대건설기계보다는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건설기계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과연 이 실적이 올해 과연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이냐가 아마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현대건설기기가 이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한 리포트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극복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에 중점을 준 리포트였는데 동의하세요, 김민수 대표님? 저라면 종목을 바꿀 것 같고요. 네, 네. 아예 교체한다. 네, 건설기보다는 원래 현대건설기가 항상 그랬습니다. 4분기 때 원래 실적이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네, 작년 4분기에도 좀 사고 쳤던, 네네네. 잘 나가다 갑자기 또 뚝 떨어졌던 현상이 있어서 이번 분기에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그냥 그랬을 것이다 네. 생각되고 있는데 주가는 또 실망 때문에 흔들리는데 이거 그러면 또 1분기나 이번 상반기 어떻게 했느냐?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저점 찾아서 매수 기회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다변화된 매출의 변화를 가져가는 종목들이 더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차라리 뭐 비슷해도 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더 낫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래도 방산이 더해지니까. 네, 또 중국 리오프닝 뭐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 아직까지 중국의 건설기계 쪽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언젠간 올라오겠지라고 하는 부분들과 게다가 또 K2 전차에 들어가는 심장이죠. 엔진 납품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보니까 벌써 지금 뭐 20억대 영업이익이 한 600억대까지 올라올 거라고 전망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게 또 하나의 좀 나도 방산주다 이런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꼽아주셨고요. 이번 현대건설기계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네옴시티도 있고 우크라 재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시장 상황을 극복해 내가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본인들의 앞으로의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특히나 오면 잭팟이지만 너무나 불투명한 이야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재건 관련돼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주변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다. 우리보단. 네, 그렇죠. 나중에 만약 국내에서 뭐 수혜를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뭐 과감하게 한 번씩 쏴야죠. 차관이나 뭐 이런 걸로. 그렇지 않은 이상은 국내 수혜는 상당 부분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너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서부터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제 수주를 본격화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분명 기대감이라는 건 상존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을만 쫓아서 일단 주식을 보기에는 뭐 원체 이제 불안전한, 그러니까 불투명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게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뭐 올해 글로벌 경기가 뭐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뭐 강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각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얼마만큼 늘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조금 이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뭐 실적 관련돼서 뭐 KB가 그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투자 의견은 보유 유지입니다. 다만 목표 가격이 기존에 39,000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현실화돼서 57,000원으로 올렸다 수준으로만 인식하시는 게 지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실적 실망에 오늘장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분 모두 다 이쪽에 대해서 개선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고객사의 손을 잡는 가온직스입니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팹리스 고객사의 87%를 확보했대요. 그럼 이 정도면 거의 다 가져간 거잖아요. 90% 정도면.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디자인 솔루션 하우스. 보니까 팹리스의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의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을 맡았다라고 하던데. 요즘 공부 좀 하시네요. 하시죠, 네, 하시죠?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설계도 하고 그런 로직 짜주고 하는 중간 단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들의 기술력이 그렇게 엄청난가요? 엄청나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팹리스하는 중간에서 이렇게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뭐 컨설팅도 해주고 네. 이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다 삼성전자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이제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할로는 상당히 또 나오고 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또 이제 하이엔드 공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28나노에서 5나노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에 한 200건 이상 했다라고 하게 되면
최첨단 공정에서도 우리 역할을 한다라는 걸 충분히 보여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일본 쪽에서 지난 자동차 관련된 쪽에 반도체 부쪽으로 인해서 대만 쪽과 이제 협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할 만한 회사가 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온칩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가봐야 되겠지만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잘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로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악어새와 악어의 관계?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 좋죠. 좋은 비유입니다. 네, 네. 그런 역할 쪽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또 지금 워낙 이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단의 가온칩스가 그렇죠. 고객사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최근에 가온칩스를 언제 들었나 생각해 보니 ARM, 암 인수 이야기할 때 수혜주로 움직였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도 뭐 삼성의 이제 디자인 솔루션 하우스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랐죠. 그 뉴스는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일단은 그거는 뭐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 ARM 인수하면 좋죠. 뭐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대부분의 뭐 핸드폰을 쓰고 있는 거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상당한 이제 뭐 갖고 싶은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암이라는 회사를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그 이제 경쟁 이제 회사들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규제 당국에서 반대를 하면서 인수를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도 똑같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칩만 설계를 한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예 칩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예 그 규제가 좀 더 강화될 수가 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ARM을 관련돼서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뭐 그거보다는 뭐 ARM보다는 자체적으로 뭐 삼성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이제 나노 공정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공정이 이제 미세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그 챙겨야 될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주 제조 공정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단순히 이제 설계 관련 쪽으로만 좀 더 이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을 알기 위한 이렇게 디자인 솔루션 하우스가 중간에 반드시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향후에 초정밀화될수록 아마 가온칩스에 대한 주가는 지금보다 좀 더 뭐 밸류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ARM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차치하고 가온칩스의 기술력과 그들의 고객사들을 눈여겨본다면은 충분히 좀 가치가 있어 보여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13,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26,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찾아보니 작년에 그 IPO의 무덤 혹한기에도 살아남은 기업인데 그렇죠.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전략은 전략적으로 가야죠. 전략적으로 네. 세워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 쪽에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따라가긴 좀 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조정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비슷한 업체 또 찾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네, 그 중에서 조금 덜 올랐다 생각하는 게 물론 올리긴 올랐습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TSMC 쪽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성과 내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좀 위축됐는데 TSMC 기반의 흐름들 살아나게 되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특이한 게 독일의 AI 기업인데 AI 반도체 주력으로 하는 미디안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전력 반도체 같이 개발해서 성과 나오게 되면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저 성과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 좀 정곡점 못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칩스 역시 좋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이 먼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안주로 본다면은 AD 테크놀로지도 같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다뤄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